안녕하세요, 꿈돌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과연 제품 디자인은 할 만한 일이 못 되나, 약간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댓글을 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재 25년차 제품 디자이너입니다. 2년은 자동차 회사 근무했고 12년은 해외 기업 디자인실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내 디자인 회사 일하다가 2년 전부터 제 회사 차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꿈돌이님 영상에서 댓글을 좀 나눈 적이 있다고. 난 처음 보는데, 지금 영상에서 말하시는 건 100% 공감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내 중소기업에 한정된 얘기 같아요. 12년간 해외에 있었으면서 나름 대기업에 있었습니다. 개발실에 디자이너와 모델러가 따로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모델링을 하지만은 제품화는 모델러, 라기보다 설계자가 합니다. 디자이너는 종이에 타블렛으로 드로잉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드로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합니다. 뭐 해외 기업 얘기는 할 필요도 없겠죠. 국내 들어와서 디자인 전문회사 일할 때는 드로잉 능력, 그 모델링 능력을 같이 갖춰야 하더군요. 금형설계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금형설계전 수준의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을 모델링이 가능한 범위로 단순화시키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불만이 쌓여갑니다. 전 외관 중심의 디자이너였거든요. 디자인 전문회사에서는 사실 중소기업 사장 설득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물론 디자인으로 만족은 시켰습니다만 역시 양보하게 되는 경우도 많더군요. 그동안 총 100개가 넘는 제품의 디자인을 하면서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싶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는 이제 은퇴를 해야 할 나이죠. 그동안 레드닷 굿 디자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받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군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앞으로 10년 정도 일할 거라 생각되네요. 제품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디 외관 중심의 디자이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품 디자이너는 일할 때 자신은 예술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멋지고 예쁘게, 그것만이 디자이너의 자격이라 생각합니다.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 부디 디자인 불모지인 한국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형님 21살, 21살 디자이너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맞습니다. 모델링이 어려워 쉬운 조형으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델링이 막 어렵다고 해서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그 연결성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애가 아닌 이상 사람은 일을 해야 하고, 얘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그 제품 디자인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덜 짜치냐, 얼마나 덜 짜치는 직업이냐라는 거를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는 그런 일들을 좀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제품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저도 이제 시각 디자인을 좀 처음에 접근했었거든요. 시각 디자이너의 과제를 좀 해보다 보니까 답이 없는데 자꾸 예쁜 걸 찾아간다라고나 할까? 그게 물론 제품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조금 뭔가 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9를 3으로 나누면 딱 3이 나오잖아요. 약간 이런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근데 막 시각 디자이너는 뭐 10 나누기 3은 뭐 3.3333333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 있잖아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약간 그런 일들의 연속이랄까요? 제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도 물론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덜 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교수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교수한테도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일단은 네가 예쁜 걸 뽑아내. 그러면 내가 A 줄게. 근데 제 기준으로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발악해도 그냥 성실함의 B 정도나 받지, 뭐 그 이상을 받는 거는 좀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제품 쪽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간지각 이해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니까는, 근데 저는 또 공간지각 이해 능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되게 어렵게 뭐 B 받고 C 받는데 나는 A를 받네?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건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게 됐죠. 근데 사실 모델링을 하면서도 조금 힘든 부분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라이노에서 이제 필렛이 터진다는 거는 이제 다들 다 아는 내용들이고, 부을 연산했는데 다시 이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이제 일을 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 조그마나 고치는 게 뭐 어렵다고 막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일을 맡기는데 저는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 끝에서 이제 저는 이제 라이노는 이제 접는 게 맞겠다. 물론 이제 라이노가 필요한 순간이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노를 아직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업무는 이제 퓨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퓨전으로 일을 하면은 내가 좀 덜 짜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퓨전 360이 지금은 이제 한글화가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한글화가 안 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때 한번 저희 사무실에 이제 퓨전 360을 배우러 이제 오신 분이 이제 전직 이제 프로골퍼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30분 수업 들었나?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셨는데 이제 어디서 막혔냐면 그 퓨전 360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때는 영어였는데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됐으니까 여기 딱 눌러보면 여기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뭐 레이티스트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레이티스트가 뭐 이런 최신의라는 뜻이다.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간 거지. 내 기준으로는 조금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엉덩이 힘이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분 그것 때문에 나갔어요. 죄다 영어네? 또 생각해보니까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컴퓨터를 이제 윈도우 95 때부터 이제 썼지만은 이제 윈도우 95 처음 초창기 나왔을 때는 이제 도스 게임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MDR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윈도우를 로드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윈도우가 도스를 베이스로 한 윈도우즈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도스가 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가 이제 로딩이 되는 방식이었는데 윈도우 95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윈도우 2000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도스가 사라지고 바로 이제 윈도우가 됐던 방식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도스 게임이 많으니까 윈도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도스 창을 켜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영어로 이제 써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이모가 한 번은 이제 제 컴퓨터에 이제 화면을 보더니 나는 이제 게임하려고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켜놨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게임 모으는 게 이제 약간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게임 뭐 그냥 GAME 대문자로 이렇게 써 있어서 그 딱 폴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게임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뭐 게임 있었고 게임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액션 게임, 뭐 어드벤처, ADVA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뭐 시뮬레이션 하면은 시뮬 뭐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영어니까 그 이모부가 하는 말이 다 이거 영어네? 영어 이렇게 잘해?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영어는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쓴 그냥 하나의 콩글리시지 진짜 찐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짜치는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제 수업도 보면은 제가 이제 1학년 수업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1학기 때는 나는 시각 디자인을 하러 이제 학교에 오신 분도 있고 제품 디자인 하려고 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제가 제품 디자이너라면은 한 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의 과제를 주면은 어떤 학생은 그거에 부합되게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마음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과제를 해오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만약에 더 요구를 하면 무조건 나가 떨어져요. 이 학생도 좀 나가 떨어진 학생이긴 해요. 요런 거를 이제 사실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거의 완성본이에요. 사실은 얘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디자인 모델링 하는 과정이 어떤 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규칙을 몇 개를 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이랑 여기랑 이제 간격이 뭐 한 9mm는 돼야 돼. 왜냐면은 제가 뭐 4mm 날을 쓸 거니까 2개 더한 값에 뭐 1만큼. 근데 이제 얘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제 평면에다가 이제 그리는 거를 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거예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스케치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사실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은 간격 띄우기를 해야 되고 또 간격 띄우기하고 간격 띄우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치수가 말도 안 되는 치수들이 막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사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짜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학생이 그래도 이 부분에서 자신이 요게 좀 힘든 모델링이구나라는 거를 나는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조금 랩도 봤거든요. 랩도 봤더니 근데 이 과제는 조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그냥 다시 해줬죠. 아마 이렇게 시커먼 것도 아마 다 스케치나 치수들일 거예요. 뭐 찐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닌 거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가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답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무덤을 판 거죠, 스스로가. 아마 요거는 이제 그 디자이닝 스토리를 좀 나눈 것 같은데, 그 파일 여러 개로 이제 나눌 이유가 사실은 없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파일에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이게 제가 스케치한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해졌죠? 예, 옵셋을 다 빼버리고, 예,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돌출을 다 따로따로 해주고 필요한 만큼 여기서 이제 간격 띄우기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 간격 띄우기를 쓰면은 옵셋에, 그러니까 스케치의 복잡성이 좀 사라지게 되니까 조금 이제 나은 거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도구본도 조금 이제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필렛 좀 넣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모델링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내가 뭐 음악을 만들던 뭐 무슨 일을 하던 이런 순간들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일이 호기심에 의해서 뭐 나는 좀 이 정도면 할만하겠는데 라고 이제 뛰어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든 구간이 좀 생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가가 이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이요, 오토마타를 그냥 모델링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규칙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기서 뭐 구성 요소당 하나씩 만들어서 구성 요소를 먼저 만들고, 이런 규칙을 제가 정한 이유가, 제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모델링 해보니 요단강 건너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하다 보면은 이거 지금은 그냥 따라하는 방식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뭔가 창작을 한다거나 했을 때 모델링의 부품을 이제 갈아엎고 다시 추가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 디자인 스토리가 이제 오류가 바바박 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이다라고 제가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너 멘탈에 무리가 갈 거야 라고 미리 언지를 좀 주는 입장이기도 해요. 너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그냥 말로 하면은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약간 비슷하게 이제 뭐 유격 훈련 가다가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 안 됩니다 근데 꼭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모델링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근데 직접 불이 뜨거운지 몸에 대어 봐야 이제 뜨거운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큼 확실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냅두기는 해요, 저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래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뭐 조금 똑똑한 애들은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품도 힘든 구간이 있어요. 어떤 직업도 사실은 힘든 구간이 있는데 지금 해결할까? 아니면 다른 일 알아볼까? 그 갈림길에 저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에 작업했던 거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 BMW에서 그 쓰고 있는 그 피규어 02라고 하는 로봇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작업을 한다고 이제 프린팅을 하는데 모델링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글록에서도 그 모델링 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지브러시 사용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기계적인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초안으로 보낸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비례를 손을 봤어요. 이거 사실 이렇게 그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요거는 사실 하다 보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모델링을 하면서 얼마나 그 대여받느냐, 대여본 경험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 대여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망쳐도 보고 파일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시 그려보고 막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정 피드백이 빠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대여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모델링하는 과정을 보면요, 옆에서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막상 그 자기가 직접 해보면 안 돼. 그게 그 차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안으로 넘어가는데, 하루 넘어가면 좀 그래요. 뭐 이렇게 좀 수정하고,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여기다가 현재 설계 삽입을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놈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좀 보여요. 비례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수정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비례를 바꾸게 되면 이제 디자인 히스토리가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에러가 나는 게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에러가 나는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세이브 에즈를 해갖고 디자인 히스토리는 같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필렛을 넣었는지, 필렛이 에러 났다면 어디가 필렛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 대조하려고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정 피드백은 한 3-4번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맨 처음 초안에서부터 마지막 작업까지 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모델링이 쉬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비례를 수정하면은 오류가 날 텐데, 그 오류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보면은 이제 손이 커졌다가 너무 크다고 해서 또 작아졌다가, 근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은 힘들어. 남들은 힘든데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던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은 천직인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나는 할만하던데? 약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이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모델링이었고, 사실 저는 사실 제품 디자인은 사실 빠았죠. 사실 저는 생각해보면은 제품 디자인에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품 디자인이라는 그런 행위나 뭐 그런 활동 자체가, 저는 그거보다는 좀 모델링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모델링이랑 관련된 일들은 좀, 그리고 제가 또 CNC를 좀 돌려요.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CNC가 한 800 정도 되는 사이즈를 자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세로로, 가로는 한 600 정도 되는 그 CNC를 제가 샀는데, 중고로 업어왔죠. 작년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부던 이제 비과세 적금이 하나 있었는데 20만 원어치.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해지가 안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10년 동안 이제 부었더니 이제 20만 원을 10년을 부었더니 2,400에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붙어서 2,500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투자는 하진 않고 그래도 한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맥북을 할부로 샀으니까 그거 이제 다 갚고 나머지 돈에서 뭐 CNC를 내가 사무실에서 들여볼 만한 거를 하나를, 근데 그 전에 CNC가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생각보다 CNC를 가공하는 업체들이 3D를 못해. 3D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보통은 그냥 그 플랫밀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한 4mm 플랫이나 6mm 플랫으로 그냥 커팅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지,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거는 나는 CNC가 3D라고 생각한다. 왜 CAD 같은 걸로 디자인을 하고 그걸 아스파이어로 가공을 하느냐. 근데 그 2D로도 뭐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했던 디자인은 3D인데 3D를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난 3D가 맞는데, 제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아보카도 그를 딱 잘랐을 때 그걸로 이제 그 디자인으로 이제 테이블을 이제 만든 거예요. 약간 그 한 40D 정도 되는 그 집성목을,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냥 커팅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CNC 집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커팅만 해봤지 경사 가공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밑에 하나를 자르고 위에는 이렇게 금을 거줄 테니까 거기를 뭐 줄로 갈든 뭐 그 그라인더로 갈든 해서 그 경사를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 왜 3D를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3D를 할 거면 그 각 층마다 경사별로 이렇게 선을 딱 그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그려? 말이 안 되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크몽에다가 CNC 가공해 드립니다를 또 올렸더니 또 제 포트폴리오가 좀 특이한 게 좀 많아요. 뭐 이런 3D 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도브테일 같은 거 이런 거. 예. 예, 뭐 이런 3D 가공 같은 거, 이게 경사 가공하고 뭐 이런 거를 올려놓으니까는 또 거기에 맞게 또 3D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또 3D로 가공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또 나를 찾아오더라고. 좀 최근에 좀 인상 깊었었던 이제 작업물이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숟가락 가공 같은 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블렌더 작업하시던 분이었어요. 블렌더로 이제 그 सब디비전 모델링을 해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포크 디자인하고 숟가락 디자인하고. 근데 이것도 저랑 이제 말이 가면서 여기가 너무 좁았거든요. 여기가 한 3mm도 안 됐던 그런 거였는데 조금만 늘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해보니까 또 안 돼갖고 제가 이제 이런 테이퍼날을 또 샀어요. 이런 끝이 한 0.5였나? 0.75였나? 하여튼 그런 이제 볼 테이퍼 엔드밀로 이제 여기를 이제 가공을 했죠. 그래서 이게 좀 안 들어가는 자리를 조금 요런 이제 기린 같은 거, 요런 거를 깎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깎아서 줬는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래 요게 큰 덩어리 형상은 그래 깎을 수 있다 치지만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이제 이렇게 경사 가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지그를 만들어서 그래 10mm 타공이라도 좀 변경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드릴로 이제 10mm를 이렇게 뚫었는데 그런 일들이 좀 하나씩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연말에 좀 바빴어요. 요거 때문에 조금 더 바빴어. 원래 제 일도 있었는데 저도 아직 진로를 찾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